티베트의 전체 면적은 122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77만 명이다. 하지만 티베트에서 분리된 칭화이성과 간수성 남부, 스촨성 서부와 윈난성 서북부 등을 더하면 면적은 25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541만 명이나 된다. 영토로만 따지면 중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며 평균 해발 고도가 3,000m로 세계의 지붕으로 불린다. 자동차로 떠나는 티베트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행과 많이 다르다. 경관은 아름답지만 여정이 편하지 않다. 험한 길과 여름의 비로 인한 낙석, 도로 통제,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고도가 3,000에서 5,000m 이상으로 고산병을 동반한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오신 젊은 분이 고산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고산병은 일단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두통이 심하다. 세상에서 치통의 고통이 제일 아프다고 하지만 나의 경험상 고산병의 고통이 치통의 고통보다 2~3배는 강도가 센 것 같다.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온몸에 통증이 온다. 잠을 자게 된다면 잠이 그 고통을 넘어버리는 순간이다. 티베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몸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몸이 체력적인 문제 혹은 성인병이 있다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을 처방받아 출발 며칠 전부터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보름 이상 티베트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도 필요하다. 출발 전에 최상의 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티베트의 여행은 보통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에 다녀오는 곳을 추천하며 그 외의 계절은 눈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여행 도중 고산병 증세가 심하다고 생각되며 무조건 일정을 포기해야 한다. 처음 일정은 낮은 고도에서 우리의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2,500m 이하의 도시에서 숙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 며칠은 절대로 샤워를 하지 않도록 하며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일정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고산지대의 호텔에 산소 공급기가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호텔에서도 사용 가능한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중국 인터넷에서 차의 시가잭과 일반 전원용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산소 공급기를 판매한다. 또한 일회용 산소 공급기도 몇 개 준비하는 것도 좋다.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면 티베트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 오라오라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자동차로 티베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는 방법이다. 청두의 경우 현대 iX35 2.0 기준으로 하루에 350위엔에서 550위엔 정도이다. 같은 급에서 차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하면 평균 하나 10만원 안팎이다. 렌터카 회사로부터 기사를 고용한다면 하루에 260위엔, 한화 5만원 안팎이며 배기량 4.0 차량의 경우는 1300위엔, 한화 20만원이 넘는다. 고산지대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생각보다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배기량이 좋은 SUV 차량을 선택하면 여행하는 데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티베트에서 운전하는 데 길이 험하고 예상하지 못한 길의 통제, 낙석, 우천, 우박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많다. 험난한 길에 능숙한 대리운전을 고용한다면 스스로 운전하는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 방법이다. 한국과 중국은 운전면허가 상호 호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고
필기 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시험이 완료된 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문제집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하여 2, 3일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한다. 백문항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곳 청도는 외국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2번도 시험이 가능하다. 동반자도 같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이다. 자동차 가솔린의 값은 한국의 60% 안팎이다. 세 번째는 현재 여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버스로 여행하는 그런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여행사들은 SUV 차량에 3명에서 4명 정도를 한 팀으로 배정하고 일정이 맞으면 서너 대의 차가 같이 출발하기도 한다. 여행사에서 의도적으로 성비를 맞춰주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여행은 중국 사람들도 도초에서 오기 때문에 좋은 중국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아주 많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그 긴 시간을 부대끼니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행이 끝나게 되면 서로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단점은 기사까지 포함 5명이며 뒷자리에 3명이 앉아야 하는데 뒷자리 가운데 자리는 많이 불편하니 교대로 돌아가면서 뒷자리 가운데 자리를 앉는다. 3명만 간다면 비용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패키지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6820 승합차도 선택할 수 있다. 티베트 자치구를 출입하는 데에는 중국 정부의 출입경 허가서가 필요하다. 세 번째 방식의 티베트 자치구 일정이 있다면 여행사에게 꼭 문의를 하기 바란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출입경 허가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동티베트는 출입경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티베트의 작은 도시에도 호텔은 있고 전화나 데이터 통신, 와이파이는 아주 잘 된다. 또한 먹는 문제는 중요하니 한국에서 반찬이나 김, 고추장 이런 식자재를 챙겨가면 여행하는데 먹는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여름이라 해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용 방한복을 한 벌 준비해야 한다. 티베트는 한 번에 다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 공부를 하여 코스를 정할 수도 있고 여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코스를 정해보는 것도 좋다. 티베트는 수없는 고뇌와 인내를 길에서 마주치게 할 것이며 새로운 삶의 길도 만들어줄 것이다. 준비가 되었다면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자.